반갑습니다 여러분, 진도리입니다. 오늘 좀 몇 가지가 바뀌었죠? 지금 카메라 앵글도 조금 바뀌었고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나의 무쓸모 상자에 담겨있던 카메라를 한번 살려내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오토포커스가 돼요. 와 미쳤다. 이거 제 방송에선 절대 볼 수 없었던 신기한 기능이거든요. 와 이게 되네? 새롭게 바뀐 카메라 앵글처럼 저의 마음도 한번 새롭게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제 상태가 약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오늘 비명을 지르게 된 이유는 허리가 삔 것 같아요. 요추염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픈 와중에도 방송을 하게 됐는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감동 스토리를 한번 전해드리고자 앉아있기도 힘든 이 상태에서 방송을 켰습니다. 차근차근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한 5%의 책임이 있어요. 제가 꽁꽁 숨겨둔 저희 진돌 굿즈를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또 귀신같이 알아낸 여러분들께서 주문을 해주셔서 수없이 밀려드는 주문서. 예전에는 주문서를 하나 딱 뽑으면은 대체적으로 주문서가 끝나는데 최근 주문서가 3장, 4장, 5장, 6장 끝없이 밀려드는 주문서를 보고 히든님께서 그 주문서를 보시고 빵긋 웃으실까요? 전혀 웃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을 하는 걸 싫어해요. 자신의 통장에 돈이 꽂히는데도 불구하고 히든님께서는 일을 하기 싫어해서 저에게 화를 냅니다. 이런 젠장! 왜 일을 만들어 가지고 와! 진도 쿠션 하나 이렇게 싹 주스려고 하는 순간 허리에서 갑자기 하는 비명 소리와 함께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게 됩니다. 이게 불가항력이에요. 마치 중력이 3배, 4배는 강해진 것처럼 그 광경을 히디님이 굉장히 신비한 듯이 쳐다보게 됩니다. 와, 갑자기 졸려졌어? 식은땀이 줄줄 나면서 바닥에 철썩 주저앉게 됩니다. 뭐랄까요? 일어서지지가 않아요. 진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굳건한 하체가 이 정도잖아. 허리가 딱 삐는 순간 바로 그냥 겸손해져. 지면을 향해 절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이제 보면 허리가 아프시다고 막 주변의 것들을 이렇게 막 잡으시잖아요. 오늘 진짜 절절하게 느꼈어. 이게 땅과 붙으려는 겸손해진 하체와 책상에 있는 물건들을 겨우 잡고 간신히 일어서서 의자에 겨우겨우 앉아갖고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히데님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허리를 갑작스럽게 삔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딱 한 가지 단어로 대화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웃기지 마세요. 웃지 마. 웃으니까 허리가 아파. 혼자 의자에 앉아서 오늘 할 일도 많고 보낼 택배도 많은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오늘 택배는 결국엔 히디님이 전부 쌌습니다. 너무 허리가 삐어서 아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히디님이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는 걸 보고 이거 약간 편안하다. 하지만 이 상태를 그대로 노출했다가는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아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택배의 배송이 모두 끝난 후에 히디님이 저에게 파스를 발라주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최대한 무리하지 않고 자연 회복되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이제 핸드폰을 하다가 이게 살짝 제가 MBTI가 ENTP잖아요. N의 특성이 발동이 돼요. 가장 먼저 하는 거 지식인에 검색을 해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답변 같은 게 있는데 뭐 증상으로는 허리가 살짝 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성 디스크 파열, 잘못하면은 걸어다닐 수도 없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대체적으로 이런 글이 달리거든요. T의 성향으로 이 글을 분석을 해봅니다. 이것은 의사가 답변을 했으니 신뢰도가 있다. 이제 N의 성향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가만히 안정을 취하면은 금방 나을 수 있습니다. 글이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읽지 않습니다. 모든 문장은 하지만서부터가 중요해요. 하지만 급성 디스크 파열. 급성 디스크 파열인가? 통증이 심해져 걸어다닐 수도 없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에 굉장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미 T의 성향으로 신뢰도가 높아진 글에 하지만 이 부분부터 N의 성향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설마 급성 디스크 파열이라서 아예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 아니야? 그 순간부터 이제 온몸에 긴장감이 들게 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야. 두 번째 단계 어떻게? 그때부터 이제 허리가 삔 거는 내 머리에 없어. 검색어가 살짝 바뀝니다. 급성 디스크 파열을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의 병명은 거진 이걸로 굳어가는 중이야. 나는 정말 이제 큰일이다. 그래서 급성 디스크 파열의 안 좋은 점들을 막 줄줄줄 읽어. 어떡하지? 항상 이런 병명의 소개문에는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의사 선생님 사진이 이렇게 있어. 그 사이트에. 이 의사 선생님의 배경에 책하고 펜이 있고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 베리타스 럭스 메어. 제가 제대로 읽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은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거를 이제 라틴어로 쓴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서울대 로고입니다. 급성 디스크 파열이란 어쩌고 하면서 이제 한 중간 때쯤에 우리 어느 병원에 오시면은 이거를 아주 깔끔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이 있는 문구가 있고 이렇게 딱 페이지가 끝나요. 의사 선생님의 자랑 같은 서울대 로고를 보고 의사 선생님의 이 활기차고 아주 자신감 있는 당당한 표정을 딱 보면 이 글은 신뢰도가 있다.
어중이 떠중이 대리를 쓴 그런 글이 아니야. 급성 디스크 파열의 위험성을 의사 선생님께서 전부 다 알려주고 있다. 정말 큰일이 났구나. 이제 덜덜 떨면서 이 글을 정독을 하게 됩니다. 이제 3단계 어떤 단계까지 가냐? 제가 3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거든요. 지식인의 글을 쓰고 싶어지는 충동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 무서운 구독자들님들 때문에 택배를 싸다가 허리가 삐끗했는데 찾아보니까 급성 디스크 파열이라고 막 써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허리가 너무 아픈 게 급성 디스크 파열인데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글을 써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됩니다. 아 물론 저는 쓰지 않았어요. 이런 글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찾아보면은. 근데 대체적으로 답변이 닥치고 병원이나 가세요. 한 줄로 명쾌하게 해석이 되고 질문자 채택. 내가 이렇게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를 내가 스스로가 느끼고 있거든? 근데 그게 무서워. 병원에 갔는데 사진으로 봤던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해맑게 아주 당당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축하합니다. 급성 디스크 파열입니다. 나에게 이제 웃으면서 선고를 내릴까봐 그게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가는 거거든 대체적으로. 아 이거 이해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식인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진짜 저는 이거 이해하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병원을 못 가는 거야. 나도 알아 병원 가야 된다는 거. 하지만 병원에 갔다가 만약에 진짜 그렇게 큰 병이면은 나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떡하나. 그런 이유에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긴장한 표정으로 히든님에게 다급하게 외칩니다. 소파에 누워서 한가롭게 핸드폰을 하고 계시는 히든님, 어떡해 나 급성 디스크 파열인가봐 라고 외치면은 히든님께서 깜짝 놀라면서 한마디 말을 하십니다. 또 시작이. 이게 제가 사실 전과가 있어요. 이게 나만 그런 건지 아니면 아픈 사람들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역류성 후두염 때문에 목이 되게 부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뭐만 먹어도 자꾸 이물감이 있고 막 킥킥거리는 거야. 병원을 갔다 왔는데 약을 먹어도 이게 바로바로 낫지가 않아.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기로도 역류성 후두염 이런 게 바로바로 낫는 병이 아니래. 이게 되게 오랫동안 지속돼서 이렇게 병이 생긴 거라서 없어질 때도 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병원을 갔다 왔는데 이게 계속 그러니까 역류성 후두염을 찾아보다가 편도선 암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아 무섭잖아. 나는 이게 계속 뭐가 아프니까 이거 나 진짜 의사 선생님이 발견하지 못한 진짜 큰 병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편도선 암 같은 걸 검색을 해봅니다. 그걸 보고 히디님이 의사 선생님 말을 듣지 않을 거면 네가 의사를 해 이 자식아.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긴 하거든? 지금부터 다시 공부를 해서 의대를 들어가는 게 더 빠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게 진짜 허리를 삐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야. 이게 진짜 그렇게 돼요 사람이. 원래는 뭐 처음에는 내가 가볍게 아팠어.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아. 아 이거 조금 삐었어요. 약봉지를 들고 집에 가. 근데 집에 와서도 계속 아파. 왜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아픈 거야. 젠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잘 못 본 거라면 내 머릿속에 극히 일부 0.00001% 미처 의사가 되지 못했던 의대 뇌세포가 깨어납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죄로 죽어버렸다가 항상 내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갑자기 깨어나. 이거 지식인에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급하게 찾아봅니다. 제발 나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해줘. 역시나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줄줄 댓글을 달고 다들 함께 벌벌 떨게 되는 이 아름다운 엔딩. 뇌피셜 의사 상상증후. 아 이런 말이 있냐고요? 아 전혀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만들어낸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이걸 끊어야 되냐? 여기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 주는 약 받고 약 열심히 먹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왜 의사 선생님 말을 못 믿어요? 되게 유명한 일화를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네요. 어떤 사람이 반고우에게, 반고우가 이렇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그 냅킨 한 장을 내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여기에다가 그림 하나만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피카소. 흔쾌히 오케이 한 30초 만에 그림을 후루룩 그려서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받은 사람이 약간 퉁명한 말투로 말을 합니다. 아무리 거장이라서 그렇지 이렇게 그림을 너무 성의 없이 그려주시는 거는 조금 실망인걸요? 피카소. 선생님께서는 역시 대가답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그 그림을 내가 그리는데 30초밖에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30년 동안 그림을 그려왔다. 이 말을 들은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던 사람은 어찌나 부끄러웠던지 그대로 얼굴이 빨개져 그냥 사과가 되었다는 전설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렸냐? 의사 선생님의 말을 의심하는 저를 향해서 의사 선생님께서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진료를 했던 거는 단 30초지만 나는 너에게 이 얘기를 해주기까지 정장 20년에 의사가 되기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못 믿으면 네가 의대 공부를 하던가. 입이 10개라도 뭐 반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굴레들에 저 말고도 아마 다른 많은 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자.
아플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아, 천지신명님이시여, 하느님이시여, 신이시여. 항상 걷기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할 거고요. 허리에 좋다는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할 거고요. 어쨌든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발 저의 허리를 낫게만 해주신다면은. 절실히 빌다가 허리가 약간 괜찮아져. 앞서 했던 모든 다짐들이 싸그리 사라지고 머릿속에 남는 건 그 생각이 듭니다. 피자나 먹을까? 그래서 자신감이 넘쳐서 일어나 보니까 일어날 수도 있더라고요. 얼추 허리를 이렇게 막 심하게 굽히지 않는 거면은 일어나죠. 희디님이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막 움직이면 안 되지 않냐? 너 그거 그래도 꽤 누워있어야 될 텐데 너 그러다 허리 또 삔다? 하지만 저는 이미 자신감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핑! 영유아 시기에 두 발로 섰을 때의 자유를 얻은 듯한 자신감. 나는 이제 자유다. 빨리 샤워하고 다시 일해야겠다. 그래서 신나게 샤워를 하러 갑니다. 즐겁게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몸을 씻을 때는 상관없는데 다리를 씻어야 할 때는 약간 허리를 굽혀야 되잖아요. 비누칠을 하고 있었거든. 하고 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갑자기 또 허리에서 몸을 빨가벗은 상태에서 비누칠을 하다가 그대로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 방금 있었던 일이에요. 샤워실을 하다 말고 물은 여기에서 조금씩 쏟아지고 있는 상태고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혼자 빨개벗고 누워있게 된 거야.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 말을 듣지 않아서 벌을 받게 됐구나. 큰일이다. 이 상태로 발견된다면 너무나도 수치스럽다. 진짜 최대한 버티고 있다가 겨우겨우 일어나서 일단 몸을 다 씻었어요. 대충 씻고 진짜 막 겨우겨우 뭐 있는 거 붙잡고 겨우겨우 나가갖고 겸손해진 하체 수건을 들고 와서 상체를 이제 얼추 씻고 하체에 있는 물기를 닦으려면 무릎을 굽혀야 되잖아요. 이 무릎을 아예 굽힐 수가 없어갖고 어떻게 했냐. 제가 오늘 또 기가 막힌 방법을 또 하나 찾아냈습니다. 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요 상체뿐이란 말이야. 요 수건을 가지고 여기는 다 닦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 하체에 있는 물기들 이거는 허리를 굽혀서 닦을 수가 없잖아. 어떤 식으로 하냐. 수건을 든 다음에 이렇게 탁탁 쳐. 흙기를 털어내듯이 이렇게 팍팍 쳐요. 탁탁탁탁 그러면은 이거를 아무리 대충 닦아다 그래도 제대로 이렇게 싹싹 닦지 않는 이상은 물기가 다 안 닦이지 않나요? 물론 다 닦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과학이란 아주 놀라운 학문이 있습니다. 몸에 묻은 물기는 상온에 있는 상태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기화해요.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조금씩 말려. 진짜 과학은 대단해. 가만히 냅두면은 알아서 말라요. 그래서 해피해졌어. 진짜 미처 그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를 이제 속옷을 입으려면 허리를 굽혀고 입어야 되는데 한쪽 발을 껴서 넣는 거는 했는데 나머지 발을 껴서 동시에 이렇게 올리는 게 안 된다는 거를 허리를 삐고서 처음 알았어요. 하체를 닦지 못하는 거는 과학에게 맡기면은 물기는 자연스럽게 마르니까 이거는 괜찮지만 가만히 있는 빤스를 올리는 거는 과학이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저의 단짝인 히디님에게 결혼이 지금 대충 한 5년 차고 사귄 것도 꽤 됐거든요. 10년 사귀었거든요. 히디님과 얘기도 엄청 많이 해서 정말 다양한 대화를 나눠봤는데 진짜 사귄 이후로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내 빤스 좀 올려줄래? 그 얘기를 했을 때 히디님의 표정이 너무 생각이 나.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표정을 지어주셨습니다. 네가 아픈 건 정말 안 된 일이지만 네가 방금 말한 그 대사는 정말 역겨웠다. 그래서 히디님이 저의 속옷을 딱 입혀주는 그 순간이 오늘 처음이었는데 가만히 두 팔을 벌리고 있는데도 속옷이 자동으로 장착되는 딱 그 순간에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없었던 사랑이 아니었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 제가 히디님에게 사랑을 느꼈던 점이 치킨을 오랜만에 딱 먹었는데 자기는 닭다리가 싫다고 너가 닭다리 먹으라고 했을 때 그때 살짝 한번 느꼈고 그 다음에 김치찌개를 먹는데 자기는 김치찌개에 들어있는 돼지고기가 별로라면서 나한테 돼지고기를 준 적이 있었어. 저도 그때 약간 좀 이거 사랑인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그러게 느꼈는데 도저히 허리를 굽힐 수 없는 상태에서 히디님께서 묵묵히 나의 속옷을 입혀줬을 때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그 순간 다짐을 했습니다. 나도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똑같이 하지만 대놓고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말을 했다면은 히디님의 사랑이 깨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니까요.